투자 수천 말말말 시간입니다. 주요 인사의 말 속에 어떤 투자 전략이 담겨 있을까요? 우선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2.0 시대 어떤 얘기를 나오는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화면을 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It's my honor to welcome three of the world's leading technology CEOs. And in the case of Larry Ellison, it's well beyond technology. He's sort of CEO of everything. He's an amazing man, an amazing business person. But to announce the largest AI infrastructure project by far in history, and it's all taking place right here in America. Together, these world-leading technology giants are announcing the formation of Stargate. So put that name down in your books, because I think you're going to hear a lot about it in the future. A new American company that will invest $500 billion at least in AI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very, very quickly, moving very rapidly, creating over 100,000 American jobs almost immediately. What we want to do is we want to keep it in this country. China is a competitor and others are competitors. We want it to be in this country, and we're making it available. I'm going to help a lot through emergency declarations because we have an emergency. We have to get this stuff built. So they have to produce a lot of electricity, and we'll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get that production done very easily at their own plants if they want, where they'll build at the plant, the AI plant, they'll build energy generation, and that will be incredible.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또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가 명확하고요. 분명하기 때문에 제대로 좀 알아들어라는 그런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고 지금 저희가 말말말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중요한 스타게이트 이게 지금 프로젝트가 화제입니다. AI 인프라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 미국으로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바로 백악관에서 좀 전에 화면을 보신 대로 이제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그다음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그리고 이제 샘 올트만 이제 오픈 AI 이제 CEO를 불러가지고 이제 3개 회사가 연합을 해서 일단은 1,000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최소 5천억 달러까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말도 멋있죠, 스타게이트. 네. 그래서 뭐 SF 영화에 나올 법한 이런 어떤 이제 용어를 착안하면서 국민들에게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아주 야심차게 추진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뭔가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인지시키는 동시에 그다음에 여기서 잘 보시면 어떤 게 약간의 좀 트릭이 있냐면은 이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미국 정부의 세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1,000억 달러, 5천억 달러는 아까 말씀 3개 회사가 어떻게든 알아서 모아야 되는 것이지 미국 정부가 투자하는 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실제로 이제 곰은 무엇이하고 제주를 뭐하고 있다고 3명의 CEO가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죠. 필요하니까 하고 또 아주 야심차고 중요한 어떤 이벤트를 갖다가 하는 거지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멋지게 마케팅하면서 광을 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아마 자세히 짚어보지 못할 테니까 야 AI 생성 AI가 되게 중요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야심차게 추진하는구나. 오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인식을 하는 동시에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갖다가 지원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돈 넣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약간 이제 트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타게이트로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그게 뭐 독재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지지율이 높든 낮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 따숩고 배부른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허물이 있고 뭐 호불호가 갈리지만은 일단 일을 시작한다. 일을 시작하는데 5천억 달러, 엄청나게 투자인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돼. 이러면 국민 입장에서 야 일자리가 창출된다니까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네.
우리한테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 점에서도 이제 이날의 그 발표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됐던 이유는 이제 전 정권에서 정말 등 따뜻하게 배 부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또 예, 무시할 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한테는 리스키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잠시 좀 언급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전 세계 모든 기업에게 내가 보내는 메시지가 매우 명확한데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를 낼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너네는 관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약간 네거티하면서 공격적이라는 거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오늘 그 말말말 속에 화제가 되고 있는 스타게이트 이 전략적인 AI 측면에서는 좀 먹을거리가 있어서 봐야 되는데 주식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가 와 1,000억 달러 엄청난 숫자다, 5천억 달러 엄청난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갖다 거두고 자산을 증식하시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은 이 1,000억 달러, 5천억 달러 숫자가 가지는 주식시장 함의는 무엇이냐? 5천억 달러는 작년에 세계 상위 빅테크들,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들이 다 합쳐서 가지고 자본 지출, KPX라는 자본 지출의 한 총합이 2,3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거의 전 세계에서 이 관련된 분야의 투자가 2,300억 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방에 야 5천억 달러 했으니까 2배가 넘는 그 지출을 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 생성형 AI가 이제 고점이냐 아니냐 어제도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콜에서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야 고점이 아니냐? 근데 SK하이닉스가 고점이 아니다. 점점점 많은 곳에서 생성형 AI를 쓰고 그래서 우리 HBM 필요한다 얘기를 했어요. 어제는 사실은 특이하게 이 스타게이트에 대한 얘기에서는 이렇게 애널리스트 질문하지 않고 SK하이닉스도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지만은 그걸 제외하고도 SK하이닉스는 고점이 아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빅테크가 그 7군데에서 2,300억 달러를 지출한 것보다 2배가 넘는 숫자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에 발표를 했으면은 생성형 AI가 고점일 수가 없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여기에 대해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여긴다 이유는 무엇이면 실제로 중요하다. 단 하나 레토릭이나 립서비스가 아니고 실제로 미국의 어떤 국가 경쟁력을 갖다가 고치하는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본인이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다른 관세 같은 거는 이미 많이 나왔었어요. 뭐 그 유세 중에도 많이 나왔고 당선되면도 수차례 나왔어요. 근데 이거 같은 큰 숫자에 투자한다는 것은 처음 내놨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어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생성형 AI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마치 인터넷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지 못하느냐. 이런 차원보다 더 혁신적인 어떤 물결 우리한테 넘어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92년 제가 한번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92년인가 93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소니를 잡겠다고 했을 때 다 피고 웃었어요. 제가 그때 대전에 있으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소니를 잡냐 그랬는데 소니를 잡았죠. 네. 왜 잡았느냐? 삼성전자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소니가 일본 기업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넘어가는데 게을렀어요. 게을렀다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디지털 넘어가기 위해서 리소스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소니를 잡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넘어가는 것보다 생성형 AI로 넘어가는 것이 더 광범위하고 충격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 달러는 화두를 던졌다라는 것도 인지하시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5천억 달러가 매출이 추가로 창출되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이 5천억 달러 매출을 갖다 일으키는 그의 칩이 엔비디아 칩 많이 쓰겠죠. 엔비디아든 브로드컴이든 뭐 심지어 인텔도 있습니다. 이런 칩들을 쓸지라도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메모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메모리는 이제 HBM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 HBM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지만은 일단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그 엔비디아 납품을 못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납품을 하고 있지만 10%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갖다가 독점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5천억 달러의 큰 어마어마한 시장이 갑자기 창출되는데 네. 여기 SK하이닉스도 더불어서 먹을거리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이 글을 보면서 분석한 거 보니까 그 수혜의 양대 산맥은 엔비디아와 오라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어쨌든 이거 해내려면 HBM 수요가 급증할 테니까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예. 수혜주는 SK하이닉스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추천 말말 두 번째 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은 원래 에너지 순수입 국가였는데 셰일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는 순수출 국가로 되면서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 안에서 생긴 말이 아닐까 싶은데 이 말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취임 연설에서 참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중요한 정책을 또 한 번 강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니 미국이 뭐 사우디도 아닌데 무슨 에너지를 어떻게 수출하겠다 하냐. 에너지를 수출하겠다는 것은 전기를 송배전선을 통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이 뭐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요. 그 사실은 그 사우디와 같은 석유가 아닌 다른 무엇을 수출할 수 있냐라는 질문 가졌을 때 어떤 분들이 떠오르신 게 있을 겁니다. 바로 셰일가스입니다. 그 트럼프 일기 시절에 셰일가스가 엄청나게 이제 발굴이 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셰일가스가 발굴 한참 되기 있을 때 2016년도에 유가가 배럴당 $50를 상회했는데 셰일가스 보편화되면서 유가가 $50 미만으로 떨어졌고 일시적으로는 $40 미만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뭐 우리는 좋죠. 우리는 유가가 떨어지니까 좋지만 어디가 난리가 났겠습니까? 중동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우디 같은 예, 사우디나 중동이 엄청나게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어쨌건 그때와 같은 셰일가스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야, 우리한테 그 엄청난 부전자인 그 셰일가스가 있는데 이거를 왜 가만히 방치하고 있는 거야? 셰일가스 열심히 파내가지고 심지어 미국의 국부를 삼겠다. 그래서 셰일가스가 그 이름의 가스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셰일가스를 파헤치면은 처음에 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천연가스. LNG에 해당하고 LNG를 갖다가 열심히 수출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1차적으로 가스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원유가 나옵니다. 그 원유가 나오니까 원유를 갖다가 또 파헤쳐가지고 미국도 열심히 쓰고 그다음에 유럽을 비롯한 우방국들에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당선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모든 국가가 원하는 대로 그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주지 않았어요. 어디에다 줬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국가. 우방에게만 줬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것도 일종의 어떤 전략적으로 외교 어떤 관계에서 힘으로 이렇게 무기를 삼았습니다. 동시에 아마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셰일가스에서 나온 셰일 오일을 갖고 열심히 파헤쳐 우방들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그걸 또 일종의 자기의 어떤 외교적 수완으로 삼을 것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미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수출하면서 유가가 내려갈 것은 자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그 전 세계에서 유가가 너무 높다. 유가를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듣는 사우디 입장에서 갑자기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이는데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중동 보고 유가를 내리라고 사우디 비롯한 오펙은 유가가 높으니까 유가를 내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남의 물품까지 내리라 말을 하느냐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동시에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힘이 있고 자신이 있다. 네. 예전에 바이든 정부랑 비교를 한다면 그때 유가가 $100 넘어가니까 미국 국민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사우디까지 날아가서 뭐 읍소를 해가지고 야 더 많이 좀 생산을 좀 해주는데 거부했어요. 빈사망세자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한테 그렇게 명시로 얘기했다는 것은 사우디가 뭔가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그 스탠스를 잡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이 있다라는 어떤 뜻인 거고 어쨌든 그래서 유가를 내리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상품 가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 자본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셰일가스를 내세워서 얻을 수 있는 또 이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인기를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렇죠. 앞으로 예. 궁금한 대목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다녀보신 분 알겠지만 뉴욕 같은 대도시는 아니겠지만은 네. 웬만한 미국의 90% 이상은 사실은 대중교통이 발전하지 않아서 내가 장을 보러 마트를 가려고 해도 내 차를 끌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끌고 다니다는 건 무엇이냐? 끌고 다니면서 내가 휘발유를 이렇게 써야 돼요. 휘발유나 디젤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 생필품의 하나가 사실은 기름인데 원유인데 유가가 오른다, 배럴당 뭐 계속 올라간다.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제 심적, 실질적 고통을 받게 되고 가점서도 주니까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이 재선에 실패한 이유도 사실은 이제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하나로 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점을 명확하게 노리면서 셰일가스 파헤치겠다. 그래서 유가를 떨어뜨리겠다. 그럼 유가가 떨어뜨리면은 사실 국민들 입장 지지율도 올라가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에 힘이 더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니까 지금 오늘 동시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좀 황당하게 웃으면서 좀 웃기긴 한데 금리를 내리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 금리가 높다고. 그럼 이거를 파월, 페드는 지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 듣겠죠. 그러면 파월 의장 보고 야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를 내려라. 그 파월 의장 입장에서 나도 내리고 싶어. 근데 당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 10년 만기 10년 국채 금리 올라가고 있잖아. 이런 것들 논박이 오고 갈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야, 모순이잖아요. 예, 모순인데 그러니까 그 제가 웃음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유가를 내리겠다니까 유가를 갖다가 지금 70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유가가 만약 50달러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치솟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사실은 바로 이제 금리를 내릴 공산이 높고 그래도 오늘 페드와치 그 금리에 대해서 언제나 확률적으로 평가한 페드와치가 네. 3월에 대한 25bp를 내릴 거에 대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에 20몇 %가 올라가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가 역동적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보시면서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 자막이 나왔지만 유가가 내리는 건 우리한테 좋은데 안 좋은 업종 어디냐? 중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업종에 타격을 받을 것이고 가장 또 치명적인 타격은 어디서 받냐면은 석유화학입니다. 네. 석유화학은 유가가 높아야지 마진이 생기는데 유가가 내려가 버리면 이제 심지어 이렇게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 업종은 사실은 좀 안 좋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에게 수혜 업종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결국 LNG를 갖다가 이제 그 수출하고 날라야 되거든요. 그럼 LNG 선박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생깁니다. 결국 조선으로 연결이 조선으로 되네요. 연결됩니다. 예,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 조선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미국 의회가 그 칩스법과 비슷한 그 미국 조선 재건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발의를 했어요. 네. 민주공화당 양당 의회 다 참석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법안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법안의 핵심이 무엇이냐? 미국의 전략 상승을 갖다 대폭 확충하는 것이고 확충에 따라서 가장 수혜주가 현대미포조선, HD 현대미포입니다. 왜냐하면 HD 현대미포요. 거기에 네. 이제 그 MR 탱크, 미드레인지 탱크,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ROR에서 그 차량이 탱크가 직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박 분야에서 그 두 분야가 HD 현대미포가 세계 시장점일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1일 날 그 HD 현대미포가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상 최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 전에도 우리나라 빅3 조선업종이 좋긴 하지만 트럼프의 어떤 힘을 받아서 미국 의회의 힘을 받아서 사실은 PER도 현대미포가 다른 빅3보다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HD 현대미포를 더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올해 복잡한 말이 필요 없는 조선주 강한 힘이 또 예상이 되고 또 수혜주를 HD 현대미포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스타게이트 AI 관련주 SK하이닉스 탑픽이다라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투자수점 말말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